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재조정이라는 소식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 변경이라는 말에 내 집 팔 때 세금 더 내는 건 아닐까?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세금 걱정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 일궈온 집 한 채가 오히려 세금 문제로 발목을 잡힐까 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했고 그 집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나의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 중년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복잡한 세법과 자주 바뀌는 정책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세금 폭탄 맞았다더라, 정책 바뀌어서 집 팔 엄두도 못 낸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잡한 세법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날 때도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조정의 배경과 그 내용, 거주 요건 및 보유 기간 변경 이슈,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제도.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의미와 그동안의 변화를 이해해야 최근의 재조정 이슈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득, 즉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자 보호,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주거 이동성 보장, 직장이나 가족 상황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기여, 집 한 채만 가진 서민들이 집값 상승의 이득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주어 최소한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대 변화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었고 시장이 침체되거나 서민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기본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유 기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2년 이상. 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2. 2년 이상. 양도 가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양도 가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행 12억 원. 하지만 최근 재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기준들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 중년들의 내 집 마련과 노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 변경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부, 거주 요건, 보유 기간 변경, 무엇이 달라지나?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조정 논의의 핵심은 바로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의 변경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나의 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주 요건 변경 이슈.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살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과거에는 없었거나 지역별로 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화 논의.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강할 때는 이 거주 요건을 강화하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갭 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완화 논의. 반대로 시장이 침체되거나 주거 이동의 제약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될 때는 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거주 요건을 따져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 직장 이동 등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거주 요건이 완화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2. 보유기간 변경 이슈. 보유기간은 주택을 소유했던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 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투기를 억제하려 할 때 보유기간을 2년에서 3년, 5년 등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완화 논의. 시장이 침체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때는 보유기간을 단축하거나 비과세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주택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입니다. 보유기간이 짧아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의 변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은 은퇴 후 자산 처분이나 이사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변경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기준 재조정이 우리 중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부 기준 재조정, 중년의 노후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조정 논의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을 넘어 우리 중년들의 노후 계획과 소중한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 한 채가 전부인 중년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재조정이 중년의 노후와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첫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증가입니다. 만약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이 강화되면 현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이 바뀐 후에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들은 상당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 은퇴 후 자산을 정리하거나 이사할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둘째, 주거 이동성의 제약입니다.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직장 이동이나 자녀분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할 때 큰 제약이 따릅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거나 팔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노후 계획에 맞춰 주택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세금에 묶여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후 자금 계획의 불안정성 증대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남는 자금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면 예상했던 현금 흐름이 줄어들어 노후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는 곧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잦은 세금 정책 변화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어떤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주택 매매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거래량을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내 집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소외감입니다. 평생을 일해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세금 정책 때문에 마치 내 집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정책의 볼모가 되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의 재조정은 우리 중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의 안정과 재산권 행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5부 양도세 기준 변화 속 중년의 현명한 대비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조정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소중한 노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재 나의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보유한 주택이 현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 시점, 해당 지역의 규제, 투기 과열 지구 등 여부, 양도 가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정확한 정보 습득과 정책 변화 예의주시가 필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뉴스와 정부 발표 등을 통해 양도세 관련 정책 변화를 꾸준히 주시해야 합니다. 카더라, 통신보다는 보도자료나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 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매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만약 주택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하게 처분하기보다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충분히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양도세액을 계산해보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절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미리 세금을 계산해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형태의 노후, 자산도 함께 고려하세요. 주택 외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노후, 연금과 저축성 자산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주택 처분 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수입원을 마련해두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목표로 하세요. 집값이 더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로 주택 매도를 미루거나 어떻게든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맞는 현실적인 자산 관리 및 처분 계획을 세우고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불확실한 정책 변화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6부 재정적 안정을 넘어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재조정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건강은 최고의 복지이자 투자입니다.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으고 완벽한 재정 계획을 세웠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주변의 아픈 지인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노후 대비 투자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 부담도 줄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재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혼자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와의 단절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가족과의 소통은 노후 삶의 따뜻한 버팀목. 복잡한 세금 문제나 주택 처분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과 나의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제조적 문제는 분명 우리 삶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